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13대 왕인 명종과 그 다음에 이제 14대 왕인 선조,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 때 있었던 1589년의 기축옥사 정여립 모방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종은 조선의 13대 국왕이고 1534년에 태어나서 1567년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일찌감치 죽었죠. 제위는 1545년 11살에 즉위를 해서 22년 동안 조선을 통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뭐 11살에 즉위를 해서 어렸을 때 즉위를 해서 22년 통치하고 33살에 일찌감치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종은 그 아버지인 중종,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해서 중종, 아버지가 중종이죠. 중종의 9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정왕후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섭정을 했겠죠. 섭정을 했고 수렴첨정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외척인 그 윤임, 윤원영, 그다음에 이제 윤원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왕비의 오빠 뭐 이런 오빠 동생들이 이제 남동생들이 참 정치에 참여를 해서 정치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님은 이제 그 제일 큰 오빠죠. 유님이 이제 그 대북파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정왕후의 아들 문정왕후가 섭정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경원대군이라고 그 당시에 대군 때는 경원대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 선임은 자기의 이복형인 인종이 되겠습니다. 을사사화가 이때 일어났죠.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성종 때에 그 선대인 성종 때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립을 하게 되고 연산군 때 사화가 이제 두 번이나 일어나죠. 연산군 때 이제 그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연산군 다음에가 이제 중종이죠. 자기의 이제 아버지인 중종인데 그 연산군 때 사화가 두 번 일어나는데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연산군 때 일어난다. 무오사화는 1498년이었고 갑자사화는 1504년에 일어난 연산군 때 사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 다음에 왕이 된 중종 때 또 사화가 하나 일어나죠. 그게 이제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가 1519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났죠. 뭐 권력투쟁 관련된 거죠. 근데 이제 중종은 조선의 11대 국왕으로서 1506년에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을사사화 명종 때 일어난 을사사화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명종이 이제 그 이제 윤씨 그 외척들의 이제 난으로 이제 인종 때하고 면종 때 이제 그 외척들의 그 반응이 심했죠. 중종의 계비 중종의 이제 마누라 중에서 이제 계비인 장경왕후 이 그 명종의 엄마는 이제 문정왕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했던 그 이복형인 인종의 엄마는 장경왕후죠. 그러니까 장경왕후가 이제 인종 때 이제 섭정을 한 거죠. 그래서 중종의 계비인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인 이호 이름은 이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종이죠. 인종이 됐을 때는 이 그 장경왕후의 그 오빠인지 뭐 남동생인지 그 유님이 이제 그 세력을 떨치죠. 그래서 외척인 유님이 대북파가 돼서 세력을 떨치고 그다음에 왕이 된 그 명종의 엄마는 이제 문정왕후고 문정왕후는 이제 그당 명종은 이제 그 경원대군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문정왕후의 이제 오빠인지 동생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윤원형하고 윤원로 형제가 이제 그 세력을 떨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님을 대북파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윤원형을 유님은 이제 대윤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윤원형을 소윤이라고 부르죠. 1544년에 인종이 이제 드디어 즉위를 하죠. 1506년에 중종이 즉위를 하고 그다음에 40년이 지난 40년 동안 중종이 통치를 하다가 1544년에 이제 인종이 즉위를 하면서 그 대북파 대윤인 유님이 권력을 잡고 이 유님이 이제 그 이언적이라는 사람 등 살인파들을 등용을 하면서
세력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제 이인정이 일찍 죽고 이 명종이 즉위를 11살에 즉위를 하면서 그 윤원영이가 그 대윤을 이제 대윤파를 대대적으로 수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윤의 유님하고 그 유관이라는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사살을 시키고 이때 이 윤원영이가 했던 그 숙청 작업 이거를 을사사화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6년 동안 1545년부터 명종이 즉위한 데부터 1551년까지 6년 동안에 거의 100명 정도를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시도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명종은 33살에 죽었는데 너무 일찍 죽었지만은 이런 보기 싫은 꼴 삼촌들이 뭐 난리를 치고 뭐 권력을 잡고 휘둘리고 이런 그거를 하여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이질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질은 전염병인데 그것이 이제 아메바라든가 이런 원생동물이 유발시키는 전염병이 이질이 되겠습니다. 이질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질은 대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설사를 하거나 피똥을 싸거나 점액이 나오거나 심한 복통이 느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질로 걸려서 이 전염병에 죽은 사람 중에는 석가모니도 이질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다고 돼 있고 영국의 그 에드워드 흑태자 100년 전쟁에서 영국을 승리를 이끈 승리를 한참 할 때 그 영국의 에드워드 흑태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여제 서태후 이 사람들이 전부 이질 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명종은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은 걸로 돼 있고 그 당시 이제 윤원영이도 이제 결국은 이제 죽죠. 일찍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인명선 하면서 윤원영이도 결국 말로가 다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89년에 그 선조 때 기축옥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정유립 모반 사건이 선조 22년에 벌어진 겁니다. 이 정유립이라는 사람이 호남 지방, 전라도 지방에서 대동계를 조직을 해서 무술을 연마를 하고 왜구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유립이라는 사람이 아주 옹골차고 강인한 성격의 사람인데 말솜씨도 있고 당당한 어떤 고집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유립이라는 사람은 1546년부터 1589년까지 임진왜란 바로 3년 전에 죽었죠. 43살에 일찍 죽었습니다. 조선의 문인이면서 서인인 이이와 성원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문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벼슬을 볼 것 같으면은 예조 자랑과 홍문관 수찬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서인을 배신하고 동인으로 돌아갔죠. 이 사람이 예조 자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이 자랑이 뭐냐면은 좀 낮은 벼슬이에요. 예조라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이제 따졌을 때 이제 장관이 있겠죠. 장관을 이제 판서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장관 밑에는 차관이 있죠. 차관은 참판이라고 하죠. 장관은 판서. 그다음에 이제 차관은 이제 참판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차관보가 있죠. 밑에 또 그거는 이제 참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좌랑은 이제 그 밑에 한참이죠. 그 세 명은 차관보까지는 이제 당상관이라고 해서 정삼품까지가 되고 지금의 이제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지낸 예조 좌랑이라는 벼슬은 이제 하급 공무원이죠. 이제 5급 이하. 그래서 정육품이 되겠습니다. 행정실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문관 수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문관 수찬도 이것도 이제 하급 공무원이 되겠어요. 정칠품이 되겠고 이 사람은 사관이 돼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제 수찬이 되겠습니다. 시정을 기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유립이 한 벼슬 중에는 이부, 병부, 호부, 예부, 공부, 형부 이렇게 해서 6부의 정랑과 좌랑을 이제 많이 했는데 좌랑은 아까 얘기한 정육품 실무 책임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랑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벼슬이 올라가면은 전랑이 됩니다. 전랑, 좌랑, 정랑에서 전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조 전랑이라든가 병조 정랑 이런 사람들은 전랑 앞전자죠. 이 사람들은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급 공무원이지만 막강한 권력자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엽이라는 사람을 그 왕인 선조가 그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그 이조판서, 이조판서,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이조판서인 그 율곡 이이 선생이 정여립을 총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이가 죽은 후에 이 정여립이가 이제 그 서인을 떠나서 동인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인의 우두머리에 있던 그 정철 아니면은 그 조헌 이런 사람들이 정여립을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전라도에서 이제 영향력을 키우고 왜구를 격퇴를 하고 대동기를 확정을 해서 황해도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때 그 황해도 관찰사가 정여립의 영모를 고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변한 내용이 뭐냐면은 정여립이가 군대를 양성을 해서 나중에 겨울에 한강이 얼면은 한강을 이용을 해서 황해도하고 전라도에서 동시에 조정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그 영모를 고변해서 선조가 깜짝 놀라서 잡아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이 정여립이가 이제 그 한양으로 쳐들어와서 그 대장인 신립 장군과 병조 판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살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그 소문을 퍼뜨리.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조가 이제 이놈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관군이 출동을 하니까 정여립이 아들을 데리고 죽도로 도망을 갑니다. 죽도로 도망을 가서 여기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죽도가 어디냐면은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2km에 있는 섬이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평평한 평지가 있는 섬이 죽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되었다고 하는 동인 인사 1000명이 제거가 됩니다. 이 현관은 이제 서인인 정철이 되겠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동인이었던 이사내가 뭐 영의 정도 많이 했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사내가 이 그 서인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겠습니다. 이사내가 이제 그 서인들하고 이제 대립을 할 때 그 이제 서인이 이제 다시 또 분리가 되죠. 서인은 강경파인 이사내, 그다음에 이제 온건파인 유성룡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 동인이 분리가 됩니다. 동인이 분리가 되고 동인이 이제 이때 이제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죠. 서인 정철이 이제 난리를 치다가 세력을 잡다가 나중에 또 정철이 또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서인 정철이 이제 숙청을 또 당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동인이 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유성룡이가 이제 그 잘하죠. 그래서 이 동인입니다. 동인들이 그 이후로 30년 동안 집권을 하게 돼서 인조반정, 광해군이 쫓겨나는 인조반정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이제 동인이 이제 세력을 잡게 된 여당이 된 거죠. 이 정여립은 당대의 권력층, 기득권층을 긴장시킬 만한 개혁적인 성격의 사람이고 혁명적인 성격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고 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죠. 잘못된 가치를 바로잡고 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자 온몸으로 현실에 부딪힌 진보적인 지식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진적인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여립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이 사람이 그 민중의 기초를 둔 개혁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다시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